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호주 정부는 발표가 늦어졌던 차기 보병 전투차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전략 재검토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호주 육군은 약 10개월간의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1분기까지 차기 보병 전투차 조달 기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5월 총선에서 모리슨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앨버니지 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에 패해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2012년에 수립된 국방전략이 중국군의 급속한 부상이나 대만 해협의 군사적 대립을 다루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아 2023년 3월까지 2033년까지의 국방전략을 대폭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발표가 늦었던 차기 보병 전투차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국방전략 재검토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즉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차기 보병 전투차의 조달 우선도나 조달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 호주의 파이낸셜 리뷰즈는 호주 육군은 자금 부족의 여파로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의 도입 수혜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라인메탈과 한화디펜스의 입찰 재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 육군은 10개월여간의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올 1분기까지 차기 보병 전투차의 승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예정됐던 450여 대의 조달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호주 국방부는 두 회사에 7월 말까지 300여 대의 조달로 입찰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50대 단위로 주문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준비하라고 호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라인메탈과 하나디펜스는 급히 부품 공급업체에 연락해야 하며 호주 내의 공급업체 중 상당수는 현재 자체적으로 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대규모로 축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생산과 관련한 많은 비용은 고정 비용이어서 조달수를 줄이면 한 대당 도입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두 회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에 따라 450대 조달을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 정통한 호주 소식통은 장갑차의 도입수를 줄이는 것은 군대에 기갑여단을 추가하려는 장기 계획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 소식통은 모리슨 전 총리가 국방부의 유일한 무인항공기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그 비용을 사이버 보안에 투자했지만 신임 국방부 장관인 리차드 말스는 무인항공기 도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에 대해 차기 보병 장갑차의 대수를 줄이기 위해 독일의 라인메탈과 한국의 한화디펜스에 연락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랜드 400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연합 무장전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는 이전 정부의 결정이며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추가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정이 나면 정부 발표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주의 파이낸셜 리뷰즈에 따르면 차기 보병 장갑차에 대한 막대한 지출은 호주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에 맞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군사분석가인 마커스 헬리어는 차기 장갑차의 도입 대수를 줄이면 모든 육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차량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랜드 400 프로젝트에서 절감한 자금으로 무인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 및 장거리 폭격기의 도입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호주의 차기 보병 장갑차 도입 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알바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발생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종 테스트의 승자 발표도 9월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에는 국방전략의 재검토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말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호주의 선거를 앞두고 호주 국방부와 정부가 차기 장갑 차량의 도입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구매 프로젝트여서 호주 연방총선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스콧 모리슨 호주 전 총리의 자유국민연합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 6월에 호주의 파이낸셜 리뷰즈가 소문은 사실이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호주의 새로운 알바니지 정부의 행보도 이전 정부의 행보와 많이 다릅니다. 이전 정부에서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알바니지 정부는 봉합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알바니지 총리가 5월 23일에 총리직에 오르자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리차드 말스 연방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을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3년 만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말스 장관은 취재진에게 중국 국방장관과 1시간 넘게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호주와 관련한 많은 사안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완전한 대화를 나눴다며
지금 이 시기에 양국 간 대화의 길을 연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스 장관은 이번 회담을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하며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다. 이 복잡함 때문에 지금 대화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호주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및 보리와 석탄 등 10여 개 제품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복성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섰던 모리슨 총리가 물러나고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양국 관계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호주와 중국이 수년간의 긴장 국면 끝에 화해의 신호를 보였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와 중국 국방장관이 솔직한 대화로 서먹한 분위기를 없앴다고 전하면서 말스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중시하는 새로운 총리가 들어선 호주가 앞으로 대중국 봉쇄 정책의 한 축인 쿼드 등에서 어떠한 목소리 낼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얼마나 호응해줄지를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커스 협정 내에서 진행 중인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곧바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지 아니면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디젤 잠수함 도입 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라는 완만한 스케줄로 갈지에 대해서도 국방전략 재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호주의 국방전략과 장비 조달은 노동당 정부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에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 도입의 갭을 메우기 위해 디젤 잠수함 도입을 결정한다면 계약 이후 7년 안에 AIP 기관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호주의 방위산업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아 디펜스에 따르면 한국 대사 및 국방부 고위 관리와 호주 국방부 관계자들이 회담한 자리에서 한국 측은 현재 호주에 제한 중인 레드백 외에도 KF-21과 잠수함 및 저궤도 통신체계와 고속열차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호주 한국 대사와 호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호주의 캔버라 만찬에서 한국은 서명에서 인도까지 7년 안에 첨단 재래식 공격 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과감하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에서 추진 중인 차기 전차 선정 결과도 바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육군참모총장이 새로운 전차 조달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참모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차보다는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진 장비를 먼저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보도해 노르웨이 정부가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백지화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램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차기 전차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 노르웨이의 육군참모총장은 전차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전차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과연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